간혹은 검버섯에서 악성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원칙은 절제가 가능하다면 완전히 절제해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신다면 피부암이 발생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허창훈입니다. 검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발생하는 노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젊은 피부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을 받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피부로 회복되는 데 반해서 노화가 진행되게 되면 이 회복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손상이 축적되게 되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색소 침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유전자 변형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면역 상태라면 문제가 발생된 세포들을 스스로 없앨 수가 있지만 노화로 인해서 면역 기능까지 떨어진 경우라면 변형을 받은 세포들이 증식하는 암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만 많아져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동안 쌓인 자외선이 문제가 되어 발생하는 현상이고 젊어서 자외선을 많이 쬐었던 경우에 문제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고령화와 야외 활동의 증가가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주 드물게 검버섯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검버섯이 있는 상황에서 마찰이나 압박, 긁힘과 같은 자극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염증성 검버섯이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같은 부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금은 괜찮아도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조직 검사를 통해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병원에서 진료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발견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년 동안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검버섯이나 점과 같은 양성 피부 질환일 가능성이 높고 수개월 만에 발생되고 모양도 변한다면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은 며칠 사이에 갑자기 변했다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일시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피부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A, B, C, D, E 법칙이란 법칙으로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요. A는 에이시메트리, 즉 비대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B는 보더, 경계가 불규칙한지 알아보는 것이고요. C는 컬러, 색깔에 대한 얘기입니다. D는 다이아메터라고 해서 크기가 6mm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E는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변화가 있는지 이런 특징들을 살펴본다면 피부암의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없던 통증이나 진물이 난다든지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한 달 이상 낫지 않는 상처가 있다든지 몇 주 사이에 갑자기 커진다든지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피부암은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외선이 많이 쬐는 부위인 얼굴, 두피, 목과 팔 같은 그런 노출 부위에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피부암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흑색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동양인에 있어서 그 분포가 조금 다른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양인의 경우에는 서양인과는 달리 손발바닥, 손발톱에 발생하는 말단 흑색종이 서양인에 비해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관찰을 할 때도 햇볕을 잘 받는 부위를 포함해서 전신 구석구석, 특히 손바닥, 발바닥, 손발톱까지 관찰하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암의 위험도는 체질, 노출 정도 그리고 면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적 체질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지만 이 자체가 교정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체질이 있더라도 노출을 줄인다면 그 발생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어서 직업이나 취미를 위해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이 면역이 높은 경우에는 세포 한두 가지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 저하되는 상황에서 돌연변이를 정상화시킬 수가 없다면 피부암의 위험이 상승된다고 생각하시고 생활 중에 흡연, 과로, 수면 부족, 상처, 반복적인 외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다든지 또는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염증을 더 발생시킬 수도 있고 면역 상태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생활 습관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체질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노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면역 상태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면 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안으로 관찰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피부 확대경이라고 하는 더모스코피라는 장비를 가지고 색소의 모양, 주변 구조물 등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사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검사는 조직 검사가 되는데요. 이런 사전 점검을 통해서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선별을 해서 최종적으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국소 마취를 하고 한 2, 3mm 정도 되는 두께의 펀치나 칼로 일부 또는 전부를 떼내어서 현미경으로 세포의 모양, 분화도, 두께 등의 예후 인자를 확인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초음파나 림프절에 대한 그런 평가가 뒤따를 수도 있고 상태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CT나 PET 검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원칙은 절제가 가능하다면 완전히 절제해내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제를 위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광역 절제술이라고 하는 크게 떼내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즈 미세 도식 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수술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암 조직을 완전 절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미용적이라든지 또는 기능적인 이유로 완전한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정지 소작, 냉동요법, 광역동요법 같은 보조 또는 대체 치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흉터는 개인의 피부 상태나 부위, 그다음에 수술 창상의 크기 등에 따라서 차이가 많고 필요시에는 흉터 치료를 위해 실리콘 젤이라든지 스테로이드 주사, 보툴린 주사, 그 외에도 레이저 등을 사용하면 눈에 많이 띄지 않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박피 레이저라고 하는 레이저로 깎아내는 방법입니다. 박피 레이저에는 탄산가스 레이저나 어빔 레이저와 같은 레이저가 아주 대표적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냉동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한 다음에는 색소 침착을 막기 위해서 자외선 관리가 필수적이고 하지만 검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노화성 병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병변을 완전히 제거를 해도 다른 부위에 새로 생길 수가 있고 심지어는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외선의 철벽 차단, 전신 자가 체크, 세 번째는 피부 스트레스 줄이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SPF, PA가 표기된 차단제의 충분한 양과 2시간마다 보충, 그다음에 모자, 선글라스와 같은 그런 행동요법을 기본으로 하되 매달 한두 번 두피, 귀뒤, 등, 엉덩이, 손발바닥까지 포함한 전신을 기록을 해서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면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흡연, 과로, 한낮 야외 활동, 반복 마찰과 같은 피부 스트레스를 줄이면 검버섯의 악화와 전암성 병변의 진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키신다면 피부암이 발생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피부에 기존에 없던 반점이나 잡티가 보인다면 한 번쯤 진료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